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몇 달이 아니죠. 작년부터 우리가 봤던, 기대했던, 로보택시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일단은 22일날 지금 거의 한 며칠 정도 지났거든요. 한 4일 정도? 네, 지난 것 같은데, 미국 텍사스에서 일단은 안전 요원을 동승을 해서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어요. 한 10대에서 20대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까지 미국 20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침체기에 와 있던 이 전기차라는 부분에 대한 수요가 다시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테슬라는 내연기관 대안 없는 전기차 100% 전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이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 정도, 그 다음에 그 후 년도 된다라고 했을 때 2026년, 2027년 정도 되면은 미국 전역에 아무래도 이 로보택시들이 수백만 대가 깔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대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자율주행 산업용,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 LFP보다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 출력 등이 우수한 3개원 배터리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로보택시라든지 전기버스 등 신규 수요가 감소했던 승용차용 3개원 배터리 시장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배터리 하면은 딱 생각나는 3개의 기업이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SK온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장수명, 셀을 설계하는, 그래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LG에너지 솔루션과 고전압 하이 니켈 배터리를 개발하는 삼성 SDI, 거기에다가 아까 잘 말씀드렸던 삼원계, 양산 역량 기반의 차세대 제품을 준비하는 SK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쎄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하는 자율주행 시장의 조기 선점 의지를 좀 보여준다. 물론 이제 이 테슬라 맞먹는 것들이 중국에도 있기는 한데요. 글쎄요, 선전이 나오는 것과 제가 직접 보는 것과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훨씬 더 조금 우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웨이모랑 조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웨이모는 테슬라보다 훨씬 더 일전에 나아졌고 굉장히 많은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웨이모가 먹고 있는 그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그 시장을 테슬라가 먹을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가 전기차 수요 회복의 외생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기는 하겠죠.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의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예전만큼 그 폭발적인 상승이라든지 하면 성장성은 조금 주춤거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기차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엔캠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또는 2차 전지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부분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 전기차 애들이, 그러니까 그 배터리 애들이죠. 배터리가 꼭 전기차라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퍼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2차 전지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움직임들은 여기 저점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게끔 해주는 움직임들이 나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여기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첨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차라는 영역에서 ESS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영역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로 움직이는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만 집중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몇 년이란 한 2, 3년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막 로봇도 생기고 드론도 생기고 그 다음에 ESS도 생기고 별의별 게 다 생겼네.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이 배터리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시장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내가 다른 쪽으로 치고 가고 거기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 기대감이
2차전지 애들을 추세를 돌리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ESS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신재생 에너지의 좀 단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전력을 내가 컨트롤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날이 좋을 때는 과하게, 날이 안 좋을 때는 부족하게,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다. 이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거예요. 태양광에서 또는 이런 풍력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에너지 양이 130인 거야.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30이 오버가 됐으니까 필요 없네? 그러면은 풍력을 멈춰. 아니면 이 태양에다가 이거를 좀 막아. 그래서 에너지를 다운시켜서 100을 맞추는 거였죠. 근데 이거를 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100이 필요한데 어떨 때는 70밖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30이 모자라면 이거 원전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끌어오지 말자. 뭐 얘가 좀 과하게 만들었을 때 이거를 저장해 놓고 여기서 뺐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태양에서 풍력에서 70을 갖고 오고 이 저장 에너지에서 30을 갖고 와서 필요로 하는 100을 맞춰서 공급하면 되지 라는 개념들. 그래서 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면은 남는 전력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저장을 해요? 배터리에다 저장을 하면 되죠. 그래서 2차 전지에서 ESS로 넘어가는 이 과정, 확장되는 이 과정, 그것들이 2차 전지를 추세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NKM은 그래도 아직이에요. 아직입니다. 그래도 아직입니다. 얘는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뭔가 여러분들 신규로 접근하거나 추가로 접근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 정말 도움 많이 될 거고, 저희는 오늘도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가져갈 수 있었던 건데 조금만 선택을 빨리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역대급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벤트 나중에도 하겠지. 예, 10주년 이벤트로 5년 있다가 할 거예요. 뭐 다음에도 하겠지, 내년에도 하겠지.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 기회가 맞아요. 남들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내고 저희 허브경제TV에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70만 원만 내고 들어오면 되는 거고, 남들은 1개월 할 건데 여러분들은 2개월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고민만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런 혜택들을 다른 사람한테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거죠.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내일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마감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여러분들 늦지 않게끔 미리 좀 예약을 걸어 두시던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